자, 14장을 한번 봅시다. 보는데, 자, 참 하기가 참 좀 못해요. 못한데, 뭘 풀어야 될지 참 고민되네요. 4번 할까요? 말까요? 4번 안 해도 되겠죠? 그죠? 4번 안 해도 될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ABC 사이의 크기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14번에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임의로 내가 요렇게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경우든 저건 다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두고 혹은 반대로 두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요. 맞죠? 내 기억은 아마 그런데 네, 뭐 이런 정도 임의로 두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해도 답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고 6번에 보시면 서로 다른 새의 양수다. 양수다. 네, 서로 다른 새의 양수. 네, 그냥 쓰자. C-A 다음에 A-B, B-C A-B, B-C 자, 여기서 C가 제일 크다라는 걸 보여라. 네, 이거는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증명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건 다른 것만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냥. 자, 만약에 A가 제일 크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만약에 맥시멈이 이 셋 중에 ABC 맥시멈이 A다. A가 제일 크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라면 C-A는 0보다 작고요. 맞죠? 그 다음에 A-B는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요 첫 번째 것만 놓고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죠. 모순이죠.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A, B, C 셋 중에 크기는 다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B가 제일 크다고 하면 똑같은 식으로 A-B하고 지금 B-C를 보면 여기가 또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또 모순이 생긴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뭐밖에 안 돼요? C가 제일 클 수밖에 없죠.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죠? 모순이 생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더 클 수도 없으니까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C가 제일 크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A분의 C가 있고 그 다음에 B분의 A가 있고 그 다음에 C분의 B 똑같이 만약에 ABC의 최대가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것만 갖고 와도 되겠죠 이것도. 자 뭐냐 A분의 C는 1보다 작아요. 맞죠? A가 제일 크니까. 근데 B분의 A는 A가 제일 크니까 1보다 크죠? 맞나요? 그러니까 모순 생기니까 안 돼요, 이것도. 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 만약에 B가 제일 크다고 한번 해봅시다. B가 제일 크다고 하면 똑같죠? B분의 A하고 C분의 B를 보면 B분의 A는 1보다 작은데 C분의 B는 1보다 크죠? 이것도 모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요? C가 제일 크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해합시다. 우리가 할 거는 7번하고 8번하고 9번, 특히 8번이 조금 나는 제일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크기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 부등식 자체가 부등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어쨌든 크기 비교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누가 더 크다 작다. 우리가 방정식을 계속 본 거는 뭐냐면 언제 같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하고 부등식의 기본이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라고 치다. 네, 고대 그리스라고 치면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이 고대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같냐 다르냐 누가 더 크냐 작냐 이거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기 비교에 관련된 건 언제 같냐 누가 더 크냐 이런 질문 자체는 근본적인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쪽 부분 일단은 크기 비교에 관련된 부분 하나 하고
실제로 부등식을 푸는데 어떻게 좀 더 좀 생각을 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건 8번. 부등식의 풀이에서 관련된 거는 8번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그냥 부등식 자체가 생기게 되는 어떤 크기 비교라는 건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당연히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7번에 x-a, 이거는 아이고, 네, 요거는 그래프로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프 절대값 붙은 거 알죠? 절대값 붙은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꺾이죠. 이렇게 기울기 1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1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1인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인 거, 1인 거, 이렇게 나오죠. 기억납니까? 이거 수학하에서 배운 거. 얘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색깔을 좀 줄까요? 절대값 x-c, 노란색이 보시면 노란색은 이렇게 간다고 치고, 빨간색은 절대값 x-b라고 치면 빨간색은 이렇게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녹색으로 절대값 x-a라고 보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뭐죠? 우리가 찾는 거는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맞나요?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이죠. 맞나? 자,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을 보면 내가 요쪽 부분을 보면은 누가 제일 큽니까? 녹색이 제일 크죠.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를 잡으면 녹색이 제일 크니까 안 되죠. 버리고 B를 잡아봅시다. B를 잡으면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B를 잡는다고 치면 녹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일단 안 돼요. 녹색이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제일 아래에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녹색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이쪽은 되고 그 다음에 이거고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포함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찾는 건 이쪽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점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 보세요.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겠죠. 여기 색깔 여기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죠. 이쪽으로 쭉 간다고 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쭉 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쭉쭉 해버리면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죠.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어디냐만 생각하면 되겠죠. 요 점은 요거의 식은 x-a고요. 요거의 식은 마이너스의 x-b거든요.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되겠어요? 절대값 함수 아시겠죠? 수학하에서. 그래서 x가 2분의 a 더하기 b가 나오죠. 그래서 저 부등식의 해는 x가 얼마보다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으면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식으로 풀면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식으로 하는 것보단 그래프로 이해하시는 게.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는 거. 저거는 어떻게 바꿔도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만약에 이거 두 개 위치를 바꿔도 이거 두 개 위치를 바꿔도 찾아낼 수 있죠. 얘하고 얘하고 위치를 바꾸든가 얘하고 얘하고 위치를 바꿔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그림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 다음에 8번이 여러분들 좀 잘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풀이에 있어서 얘가 조금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연립부등식인데 절대값 ax 더하기 1이 얼마? 4보다 작고요. a 더하기 2에 x 다음에 더하기 3 2x 더하기 a. 자, 절대값이 작죠? 위에 거 보면 절대값이 작은 거니까 그냥 바로 풀어버릴 수 있겠죠. ax가 합시다. 네, 4하고 마이너스 4 사이. 절대값이 뭐라고? 원점으로부터 거리라고 했잖아요. 거리가 4보다 작은 거. 4하고 마이너스 4 사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ax가 그러면 3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대로 일단 놔둘게요. 왜 놔둘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연립부등식을 찾는 건데 지금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부등호가 바뀌고 하니까 일단은 이대로 일단 두고 한번 볼게요. 이쪽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 2x고 여기 2x니까 여기가 ax가 얼마보다 a-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ax 여기도 ax 모양이 똑같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찾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A를 기준으로 양수냐 음수를 나눠버리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 상태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볼 거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5고 하나는 3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A-3이다. 그죠? 저희는 아까 말한 거랑 다르잖아. 3 다 깼다며. 자,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A-3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이걸 이렇게 나누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걸로 나누어 버리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양이냐 음이냐라고 나누어 버리면 뭐가 복잡해지냐면 예를 들어 A가 양수라고 쳤을 때 A분의 마이너스하고 A분의 3, A분의 3하고 A분의 A-3 이거 크기 비교를 또 하셔야 돼요. 복잡해지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왜 저렇게 나눠서 보는 게 유리한 거냐.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경우, 이거를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보면 A-3이 어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등은 어디 쪽에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즉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해가 어떻게 되겠죠? 요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연립부등식의 해는 이거 다 되죠. 아니 A가 아니라 우씨. 자, 요렇게 됐을 때는 A가 음수잖아요. 맞죠? A가 음수인데 보는 거는 요 부분이 해가 다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AX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AX가 요게 해가 되는 건데 요 부분인데, 그럼 A가 지금 음수인 상황이니까 X 값의 범위는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5부터 A분의 3까지 요렇게 해가 들어와야 되겠다. 되겠어요? 얘가 A가 음수니까 나눌 때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겹치는 건 마이너스 5하고 3, 4 요 부분이고 AX가 맞아요. 그러니까 요 부등식을 풀어낸 겁니다. 겹치는 게. 요 범위에서는 겹치는 게 요거니까 그때 해는 요렇게 나온다고요? 되겠어요? 이거는 1번, 2번, 3번 경우를 왜 저렇게 나누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6번에서는 크기 비교하고 관련된 문제, 부등식의 본질적인 문제, 크기 비교하는 거. 두 번째, 풀이에 관련돼서는 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경우라면은 마이너스 5하고 A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등호를 붙입시다. 3을 더하면 6하고 마이너스 2죠. 맞나요? 그러면 요때는 AX가 A 마이너스 3에서 3까지가 해가 되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을 더 하셔야 되죠. 왜? A로 나눠야 되잖아. 맞아요? A로 나눠야 되잖아. 이걸 풀어야 되는데 동시에 만족 AX가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지금 A가 요 범위에 있을 때는 저 연립부등식에는 요렇게 잡힐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왜? A로 나눌 거냐? 나눌 거냐? 근데 여기 지금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다 있잖아. 맞아? 그럼 그거 어떻게 될까요? 양수로 나누느냐 음수로 나누냐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또 잘라야 된다고. 이걸 또 잘라야 된다고. 왜? 이게 양수로 나눌 거냐 음수로 나눌 거냐가 다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그걸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잘라가지고 요 부등식 해를 구하긴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A가 0 사이에 있을 때, 음수일 때, 그때는 해가 부등호가 바뀌어가지고 A로 나눌 거니까 A분의 A-3, 그 다음에 여기는 A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되겠어요? 부등호 바뀐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말고 이제 0에서 X가 아니죠. A가 0에서 6까지라고 치면 그때는 양수니까 그대로 X가
a분의 3하고 a분의 a-3 이렇게 반대로 나오겠죠. 양수일 때는. 되겠어요? 그 다음 0일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0일 때 a가 0이면 어떻게 되나? a가 0 되어버리면은 이거 해가 존재합니까? a가 0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무조건 만족하죠. a가 0 되어버리면 1은 4보다 작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0 되어버리면 이건 어때요? 0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거 맞나요? 0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것도 만족되죠. 그럼 a가 0일 때도 해가 되겠죠. 근데 해가 되는데 그때는 a가 0일 때는 모든 실수가 되죠. 아시겠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0을 또 빼놨잖아요. 0일 때는 다르기 때문에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범위에서 지금 0이 빠져있기 때문에 a가 0일 때는 모든 실수다. 이거 되겠어요? a가 0 되어버리면 보세요. 0x 더하기 1이잖아요. 여기는 뭘 넣어도 1이죠. 절대값이 1은 4보다 작죠. 항상 만족하죠. 위에 거. 다음에 여기도 a가 0이면 0x가 3보다 크다. 이게 나오잖아요. 아니 마이너스 3보다. 맞아요? 그럼 이것도 만족되잖아. 두 부등식 해가 만족되는 거잖아. a가 0일 때. 근데 그때 해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x에 뭘 넣어도 다 되잖아. x에 뭘 넣더라도 이 부등식 두 개 동시에 만족하죠. 그때는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a가, 근데 저 경우에 해가 없는 게 너무 눈에 확연하게 나타나죠. 세 번째 경우라면 지금 a-3이 3보다 큰 경우니까 a가 6보다 크다. 이때는 해가 없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이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될 거. 우리가 찾는 해는 요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하고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a가 이러면 모든 실수에 어떤 값을 가지는데 그때 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다 보이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일 때, 0일 때, 0하고 6 사이일 때, 6보다 클 때. 그럼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 찾아낸 거죠. 해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0을 기준으로 좀 잘라야 돼요. 왜? 양수로 나누냐 음수로 나눌 거냐 구분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a가 0이 됐을 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왜 모든 실수가 되는지. 여기는 0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절대값은 항상 4보다 작죠. 1은 항상 4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a가 0 되어버리면 이 부등식의 해는 무수히 동시에 만족하는 건 무수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a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실수값에 대해 다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하고 관련돼서는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이거 두 개가 또 나뉘느냐? 양수로 나누는 거하고 음수로 나누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걸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양수로 나누는 거, 음수로 나누는 거 다르니까. 이 범위에서 이걸 이렇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되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여기 있는 것 중에는 얘가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9번은 뭐 어렵진 않죠. 쉽게 됩니다. 이거는 뚠 그러니까 결론은 9번 같은 문제는 뭐냐면 결론은 여기 지금 계속 반사각, 입사각이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쪽 각도 같고 그 다음에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같고 그 다음에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같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여기 직각이 만들어져야지 직각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왜? 직각이 생겨야 다시 되돌아서 여기로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에서. 맞아요? 여기 직각이 생겨야지 직각이 됐을 때 여기서 다시 쏴가지고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직각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직각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내가 여기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처음에 내가 몇 도로 쏴야 되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쏘면은 잘 보셔야 될 게 이 각도들을 어떻게 표시해 나갈 거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쪽 각 흰색부터 보시면 흰색 각은 세타 1이라고 둘게요. 세타 1이라고 두면 세타 더하기 8도 됩니까? 왜? 잘 보세요. 요 삼각형에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요거죠? 맞나요? 그러면 요쪽 각을 세타 2라고 잡으면 자연아 아이고 요쪽 각을 세타 2라고 잡으면 요쪽 삼각형은 잘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죠?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거니까 세타 1에다가 8도 더한 거 맞아요? 여기가 세타 1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세타 더하기 2 곱하기 등차수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원으로 따지자면 등차수열이에요. 공차가 8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세타 3까지 간다고 치면 세타 2에다가 다시 8도가 더해지게 되겠죠. 잘 보세요. 요쪽 각은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더해서 요쪽으로 오잖아요. 얘랑 얘랑 더해서 이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등차수열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세타를 기준으로 보면 8도가 몇 개? 3개 곱해진 거다. 이렇게 돼가죠. 이렇게 쭉 간다고 치면 n번장, 등차수열의 n번장을 구해본다고 치면 요런 정도가 될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몇 도의 각으로 쏠 수 있느냐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 요 n이 몇 개냐 이건데, 문제는 n이 몇 개냐 이건데, 결국 내가 몇 도의 각도로 쏠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각이, 그러니까 뭐 요 각을 지금 세타 n이라고 치면 요 각이 얼마가 돼야 돼요? 82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직각이 생기잖아. 맞나요? 요 각이 82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나? 아이가? 아닌가? 이거 82도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직각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마지막에 삼각형 여기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90 나와야 되니까 요 각은 82도가 돼야 된다고. 8도는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노? 세타는 0보다 커야 되죠. 이 각은 존재해야 되잖아요. 세타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 세타 값이 82도에서 마이너스 8n이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각이 그래야 쏠 수 있잖아요. 0보다 큰 각으로.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 n 값이 8분의 80인가요? 10점 얼마니까 이게 10점 얼마죠? 그러니까 n은 몇 개? 10까지 가능하다. 최대 10개, 10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거는 요 직각이 생겨야 된다는 거 하나에다가 요 각을 쏠 수 있어야 돼요. 각을 그러니까 쏘아야 되잖아요. 이 각이 어쨌든 0보다, 이 세타가 어쨌든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이 이 각을 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하나 생각을 하는 거고, 나머지 요거는 이제 요렇게 찾아내는 건 어떻게든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 수원으로 따지자면 88도씩 더해지잖아요. 삼각형을 잘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올 때마다 원래 거에다가 요걸 하나 계속 더해가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요거는 어쨌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래야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요 각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요걸 좀 찾는 과정은 뭐 이렇게 삼각 도형을 조금 보시면 간단히 금방 보이고요. 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세타가 0보다 큰 걸로 존재해야 된다. 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각은 반드시 뭐 직각이어야 된다. 그래야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8번 이거 잘 이해해 놓으세요. 8번이 제일 아까 얘기했지만 풀이와 관련돼서 1차 부등식의 풀이와 관련돼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것들의 경우를 지금 계속 나눠가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조금 좀 좋겠다. 지금 14장 연습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사실 내가 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는. 아시겠죠?
일단 14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읍시다.